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현재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 때문에 이런 마음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의 영향이 어느 정도 클지, 그리고 그 주변의 영향이 조금 더 클지 리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의 뒷모습 혹은 앞으로 오픈되게 될 앞모습, 위쪽에 놓여지게 될 캐릭터들을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릴게요. 앞에서부터 4번, 1번, 0번, 2번입니다. 0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르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이 속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가 있는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을 먼저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을 보는데 그 마음 안에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복잡함이 좀 묻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에요. 아이고, 복잡할 수밖에 없네요. 마음의 불안감과 그리고 미련, 본인의 어떤 스탠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을 곱씹고 있는 중이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마음의 갈등과 복잡함과 약간 상황의 어떤 괴리감, 이런 것들. 어쩌면 자기는 무언가를 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짜증난다? 아니면 서운하다? 서로 간에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다툼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한 부분을 인정을 받지 못해서 억울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멀어져야만 했고 본인의 의도하고는 다르게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중이 지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어떤 마음도 들여다봤을 때 굉장히 복잡하고 불안하고 좌불안석이고 그리고 본인의 마음도 복잡한 어떤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만 복잡한 게 아니고 본인과의 싸움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보면 페이지 오브 원즈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연애에 대한 어떤 경험치가 많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든가 이래서 사실 이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본인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나는 여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이럴 때는 진짜 모르겠어. 내가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우리 동생 누나한테는 언니한테는 내가 막 얘기할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 성격대로 하지도 못하고 내 성격대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어그러지고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본인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어떤 부족한 것들, 그래서 좌불안석이고 우왕좌왕하고 약간 그런 마음도 막 복잡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너의 어떤 표현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진중하면서 말 한마디도 감정이 묻어나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속마음하고는 겉으로 나와지는 어떤 단어들, 행동들이 툭툭 던지듯이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스스로가 나름대로는 착한 편에 속하고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의 가치를 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는 서운한 감정과 그리고 짜증나는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인 지금이신 것 같다. 내가 애를 키우고 있는 건지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연애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거조차도 헷갈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표현 방식, 이 사람의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이
미숙함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고는 있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은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어쩌면 주변의 누군가 아니면 여타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정도 나이가 되면 요 정도 진중함과 따뜻함 그리고 인정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사춘기 소년 같은 사춘기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이라 내가 도대체 어디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 사람도 자기가 미숙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사람이 다소 미숙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둘 다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치하고는 다르게 이 사람은 사실상 마음하고는 거꾸로 행동으로 그거에 대한 어떤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금이신 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볼게요. 과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연애 성향 좀 보자. 아이고. 여봐, 좋을 땐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애에 대한 순수한 면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재지 않고 빠져들어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성깔 한다? 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2개의 크로스가 나오고 이 5개의 소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일단 다투게 되면 본인의 마음하고는 다르게 무조건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존심을 떠나서 그냥 한 성격 한다. 평소에 약간 이런 소리를 좀 듣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이거를 서운하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더 심하게 상처를 주는 어떤 워딩을 쓴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막 재려고 한다거나 뭐 본인의 어떤 순수한 마음이 없다거나 누군가를 막 어장을 치려고 한다거나 이런 성향은 전혀 없다. 연애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좀 잘 안 지려고 하는 거. 그게 상처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잘 안 져요. 되게 팽팽해. 그래서 작은 문제들이 크게 확대해서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왕왕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게 이 사람의 소심함에서 비롯되는 그런 행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성격 좀 볼게요. 성격이 진짜 어떤지. 자존감이 낮구나. 이 사람은요, 사실 열등의식이라든가 자존감이라든가 이런 게 좀 낮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엠프레스 카드가 나오면 이 사람은 금전적으로 여유롭고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큰 다툼이 없으면 누구보다도 잘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 좋을 땐 누구나 잘해줄 수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궁핍한 상황에 왔을 때, 그리고 서로 간에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왔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처신을 하느냐가 사실 관계에 있어서 큰 관건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 내 사람이 되는 사람을 쉽게 버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열등의식 때문에 다툼에 대한 기술이 되게 없는 성격인 건 분명하다. 때로는 게으르다 느낄 정도로 사람이 단순한 그런 면도 좀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좀 내 사람을 잘 챙기는 면도 좀 있는 성격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데 열등의식이라든가 이 사람만의 킥이 되는 어떤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든가 이 사람의 상황, 지금 이 사람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어떤 상황을 누군가가 이렇게 좀 비하해서 얘기를 한다라든가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너는 거기에 너무 매진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열등의식이 폭발을 해서 상대에게 마구마구 폭주를 해서 안 좋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열등의식은 남들에 비해서 자꾸 본인이 처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비하한다거나 이 사람의 현재 상황에서 못하는 것들을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급발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격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격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열등의식을 건드릴 때 폭주하는 그런 면들이 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현재 미치게 만드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을 현재 미치게 만드는 것. 내가 볼 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인 건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미치게 만드는 거는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본인에 대한 어떤 입지에 대한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군대에 간다거나 아니면 이직을 준비한다거나 멀리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거나 아니면 유학을 가야 되는 어떤 기타 등등의 어떤 상황. 본인의 입지의 변화에 대한 고민도 해요. 근데 본인의 입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사실 30%, 이 정도라고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내적 갈등, 겉으로는 보이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을 70%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나오죠? 에이스 오브 컵스.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약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워딩을 하나 던졌을 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렇게 이 급발진한 그런 포인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나 너무 서운한데? 나를 무시해? 이런 생각을 하셔서 이 사람이 최근에 급발진했었던, 그래서 관계가 멀어졌었던 그런 느낌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름대로는 지금 머리를 좀 굴리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은 머리를 굴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본인의 어떤 열등의식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극극하면 욱하는 그런 성향, 뭐 지지 않으려는 성향, 본인이 더 이렇게 날카로운 거를 던져가지고 상대에게 상처를 주려고 한다거나 미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는 해도 사실 관계를 재려고 한다거나 관계를 계속 막 본인에게 유리하게 가려고 머리를 여우같이 쓴다거나 이거는 사실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상황, 입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입지에 대한 어떤 고민 속에서 본인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큰데 또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최근에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툼인지 이별인지 정말로 멀어져서 회생 불가한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하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직 마음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어떻게 나오는지 계속 약간 관망하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 게 좋을지 이거에 대해서 가는 길 안에서 어떤 길을 잡지를 못해서 내적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와, 근데 이러한 마음은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볼게요. 마음의 부담감만 점점 커진다. 이제 당분간은요, 이 사람이 좀 이 관계를 진지하게 바라보면서 이 관계를 처음부터 지금에 오기까지 하나하나 약간 뜯어보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메모리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상황도 본인이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척도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이거 하나만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일들이 다시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더불어서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나서부터 10까지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보다는 계속 지켜보고 계속 관망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인내심을 가지고 고민에 대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할 것이다. 자, 마지막 카드에 2개의 컵 카드가 나와요. 이 사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기 때문에 이 사랑을 다시금 되살리기 위해서 본인의 부담감을 본인이 진지하게 답을 찾기 위해서 자기만의 어떤 해결책, 마음속에 어떤 다짐, 이런 거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사자라든가 호랑이라든가 물론 요즘에
대구에서 너무 유명한 루카, 루나, 너무나도 귀여운 백사자들이죠. 그런 사자들만 보면 너무나도 귀엽죠. 하지만 우리 아무리 어린 사자라고 하더라도 그 사육사들 바지 뜯기고 이런 거 봤나요? 그런 거는 감수하셔야 돼요. 아무리 예쁘고 귀엽다라고 하더라도 대형 동물은 대형 동물입니다. 다루고 그리고 뭔가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에게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만의 방식이 있고요. 이 사람만의 어떤 성향을 죽이고 무언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 과정과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어떤 변동,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수하면서 가는 거는 감수하고, 바지가 찢기더라도 감수하면서 가는 거는 감수하면서 가는데, 일단 그 과정 안에서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만의 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한두 가지 일이 좀 해결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다가오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혹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뭔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여러분들은 나를 성장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혹은 그럴 수 있거든요. 서로 간의 유대관계가 아주 가볍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어쩌면 가족도 같이 아는 관계, 혹은 겹지인이 있는 관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약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있었던 관계, 혹은 미래까지도 생각했던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넓혀나가고 잎을 내고 그리고 과일을 만들어 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마음은 변하지 않고요. 내가 너에게 보호자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스폰서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에게 후원자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해줄 거야.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생각들은 앞으로 강화가 됐으면 강화가 되지, 이 사람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삶의 목적이 좀 생겨났고, 그런 삶의 목적이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포기가 안 되는 그런 요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갖는 어떤 기대치는 이 관계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아직은 나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놓지 않고 서로 간에 약간 성장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호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후원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든든한 사람이 되어주듯이 너도 그런 의지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만나면서 삶에 대한 어떤 목표의식이 생겼듯 너 또한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만의 기대치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이 어떤 입지가 조금 변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굉장히 높게 보입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현재 안에서 30% 정도의 어떤 자기 상황에 대한 고민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에 대한 문제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속으로는 본인이 사실 재는 거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재고 저울질하고 간 보고 약간 이런 거 잘 안 되는데, 어떻게 가야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의 타이밍을 보면 좋을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본인이 평소에 안 하는 거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본인이 간망하게 되고 답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소 열등의식이 있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비하,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재는 거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 처음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엠프레스 카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스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관계 풍요로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의 입술 속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성애, 부성애, 배려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능력치,
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금전적인 상황, 한 환경적인 안정, 이 관계를 여유롭게 만드는 환경적인 안정,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실상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미치는 건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이 관계가 좀 멀어져 있고 약간 그래서 미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30% 정도는 환경적인 제약이잖아요. 이 환경적인 제약이 조금 더 여유롭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지 연애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되게 많아서 그 관계에 있어서 풍요로움의 지향,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변화가 되지 않는 것,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앞으로 이 사람의 마음 중에 점점 커져갈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지, 그거에 대해서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가까운 미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Within the next few weeks 나오는 거 보면 상대방이 좀 상황을 감망하면서 자기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어떤 답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조금 다소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이 사람과의 정확한 이야기, 여러분들의 어떤 속내는 먼저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하자보다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사람에게 대화를 시도해보고, 그리고 솔직한 본인의 속내를 먼저 드러내는 것,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먼저 연락하기에는 좀 저는 자존심이 허용하지 않아요 라고 할 때는 시그널을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 일주일 정도는 참아보시고요. 한 2, 3주 뒤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좀 마음이 좀 여지가 됐을 때 그때 이 사람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그러한 시그널은 카톡 프사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과 추억이 됐던 무언가를 BGM으로 올린다거나 아니면 SNS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하고 추억이 약간 공유됐던 어떤 곳을 방문을 한다거나 옛날 사진을 다시 올려본다거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적극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자극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들 원하시는 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긍정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분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 누른 후에는 하이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영분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르보라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그 요인 중에 여러분들의 어떤 퍼센테이지는 얼마나 될지, 주변 환경 때문에 이러는 건지 정말로 나 때문에 이러는 건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분명하네요. 여러분들 헤어지셨나요? 이게 서로 간에 약간 크게 싸우다가 완전히 쪼개진 그런 느낌은 나요. 신뢰감도 완전히 깨졌고 서로에게 약간 상처를 주는 말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아마 이별은 이번 한 번만 있지는 않았을 거다. 다툼이 지속이 되었고 아마 자주 싸우는 그런 관계였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자주 싸우지 않는 그런 관계라가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이 관계를 방해하는 다른 결격 사유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를 들어서 거리의 문제, 성격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 관계를 힘들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차피 이 관계는 산 넘어 산이었고 앞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더라도 해결되는 일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예민해져서 서로에게 약간 상처만 주지 않을까? 이게
나 스스로에 대한 어떤 괴리감도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원망도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부담감을 네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 어차피 이 관계의 잘못은 나야. 하지만 서로 간에 약간 똑같이 굴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름 억울한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네. 여러분들은 다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좀 크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은요, 뭔가 다퉜다라기보다는 싸우다가 결국에는 옳게 왔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아요. 결국에는 이 관계는 끝이 날 거고 이번에 어떤 다툼이 봉합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결국엔 또 크게 터질 거야 라는 생각. 그러니까 매사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환경적인 면들은 쉽게 개선이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힘든 부분을 나에게 약간 털어놓고 그리고 약간 솔직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약간 같이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무언가를 나누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격 자체가 내가 해결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거조차 네가 힘들어?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면 말을 해. 같이 쉐어하자. 이런 입장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관계를 서로의 어떤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해해 나가자.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어떤 과정 안에서 신뢰감을 키워나가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이 다툼 카드가 나오고 이 사람도 이렇게 기싸움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서로 간에 약간 자기 입장, 자기 상황,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 네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된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 결격사유를 네가 해결해 줄 수 없듯이 나는 그거를 요목조목 하나하나 너에게 쉐어하고 이야기를 할 이유는 없어. 네가 해결해 줄 거 아니니까 이런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느낌은 있으나 그래서 미래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느낌은 있으나 이 관계가 지금 싸운 상태로 멈춰 있는 것처럼 뭔가 해결이 되지 않은 어떤 찝찝한 느낌, 감정이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상황이 애매한 그런 답답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상황과 성격이 어떤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연애 성향. 원래 좀 소통을 많이 안 하시는 분은 맞아. 되게 다 소심하고 관련된 카드거든요. 좋을 땐 너무 좋아요. 같이 있을 땐 너무 좋을 수 있어. 그냥 같이 있고 약간 꽁냥꽁냥하고 데이트하고 약간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운 면이 있으면 무조건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좀 연락을 좀 멀리하는 그런 경향성도 있어요. 본인이 금전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지금 가족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말을 안 해. 그런 경향성이 있어. 원래 말을 주저리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어떤 관계에서 이 관계 안에서 결격사유가 생기면 그 답을 찾을 때까지는 좀 회피형의 성향을 보여준다거나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지를 그거를 먼저 생각한다거나 이래서 생각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요. 나름대로는 계획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충동형보다는 계획적인 어떤 면. 그러다 보니까 소심함과 계획형이 같이 믹스가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매사 신중하고 본인의 어떤 결격사유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름대로의 어떤 열등의식이 이 사람을 입을 닫게 만드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어떤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일부 경우에는 이 처녀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에서 이제 가을 넘어가는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성실하고 일갈성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나 본인의 어떤 상황 안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되게 예민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처녀자리. 이런 성향도 막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처녀자리 다음이 천칭자리잖아요. 천칭자리의 어떤 성향도 일부는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예민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고요. 아주 일부의 같은 경우에는
이 한겨울에 태어나신 분들도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봄,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보다는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이 초입, 그리고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염소 자리 같은 경우에 꾸준하긴 해요. 근데 본인의 어떤 입지 안에서 야망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멀티가 안 되는 그런 성향도 보여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염소 자리보다는 처녀 자리에 가까운 어떤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닐까. 자기 어떤 결격사유 드러내는 거 싫어하고, 열등의식 드러내는 거 싫어하고, 본인의 어떤 치부가 드러낼 때 좀 관계에 있어서 소심해지는 그런 개복치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개복치가 굉장히 착하기는 하거든요. 굉장히 착한 동물이야. 착한 그 물고기예요. 옆에서 막 뜯어 먹어도 그냥 관망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혼자 이렇게 펄쩍 뛰다가 약간 떨어지면서 놀래가지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복치의 성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나 심성이 나쁜 거는 아니고 남들에게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고 본인의 열등의식 안에서 본인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만의 어떤 계획성과 소심함, 이런 면을 연애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성격적인 면을 봤을 때 여기서도 봐. 글래스킹 나오잖아요. 사실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약간 따뜻한 면도 있어. 나름대로 온화하고 관대한 면도 있어요. 근데 본인의 어떤 관대한 면이 본인을 좀 우유부단하게 만드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 본인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 이런 것들이 좀 집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멀티가 안 되는 그런 면들이 좀 있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 있지 않을까. 보수적이네요. 보수적이고 자기만의 어떤 시야가 넓지 않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이고, 그리고 약간 도덕적인 관념이 좀 명확하기도 하고, 도덕적인 관념상 본인의 어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거는 민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되게 답답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못되지는 않았고, 그리고 멀티가 안 되고, 그리고 사람이 약간 관대한 면도 있고 낙천적인 면도 있는데, 그러한 면들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소통을 막는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아닌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을 현재 미치게 만드는 거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마음에 조급함이 있네요. 무언가 빨리 해결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장 조급한 것,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하대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어떤 소통을 해나가고, 그리고 무언가 그 관계 속에서 뭐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근데 그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방식으로 뭔가를 차용해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톡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전화로 얘기를 해야 되나, 말했을 때 첫 마디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도 무지하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생각이 많아요. 이 세븐 오브 컵스는 본인의 어떤 기대치와 여러분들의 기대치가 맞춰 나갈 수 있는지,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어떤 태도,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같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고민이 많구나. 그러니까 삶을 가져가는 어떤 흐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같은지, 그리고 이게 삶을 대하는 어떤 태도뿐만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어떤 태도의 어떤 기대치가 약간 같은지 다른지, 이것도 좀 고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막 엄청 연애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마음속에 어떤 조급함과 방식에 대한 어떤 고민, 이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잘 때도 여러분들이 생각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변 환경에 대한 어떤 마음은 사실 무언가 새롭게 도전해보려고 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페이지 오브 펜타클은 새로운 기회, 그리고 확장성,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도전, 그거에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되는 시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사람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기 안에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약간 조급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본인의 현재 인생이 본인의 어떤 책임감, 본인의 의지하에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약간 주변 상황이 약간 복잡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벌려놓은 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가족 문제, 그리고 직장 문제,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문제. 어쩌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자기 일들 속에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직장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자영업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일 안에서도 그냥 단순한 사무직이라기보다는 책임감이 부여가 되는 그런 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 속에서 조금 더 나은 흐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책임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멀티가 안 되잖아요. 멀티가 안 되고 하나에 집중하면 거기에 막 올인이 되고 하나를 해결해야 다음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약간 터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약간 복잡하고 약간 그런 일들이 비율이 1대1 대1 대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3가지 일이 터졌어.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야 라고 할 때는 1, 33%, 33%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 멀티를 하려고 하니 생각만 복잡하고 여러분들하고 가치관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의 어떤 방식에 대한 어떤 조급함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어떤 해법을 찾지 못해서 답답하고 미치겠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속에서 이 사람이 1대1 대1 이런 비율로 이 사람을 미치겠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본인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어떻게 피력을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미치겠게 아주 그냥 정신없이 그냥 답을 찾지 못해서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마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한번 보죠. 막 화딱지가 나. 타워카드. 이것저것 해결되는 거 없고 막 그러니까 화딱지가 나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 막 생기는 거야. 이게 빨리 풀리지 않으면 빨리 풀리지 않는 대로 약간 답답하고 이 사람이 1대1 대1 동등한 균등한 어떤 비율로 무언가를 미치겠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이 다른 것도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머리 막 부여잡고 막 미치겠고 막 짜증나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프랑켄슈타인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막 머리를 막 쥐어뜯어가지고 막 탈모약을 복용해야 될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상황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앞으로 막 본인이 미치겠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냥 여러분들하고 또 잘 풀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막 그런 감정의 어떤 상하 동선이 굉장히 강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단은 이게 본인이 막 감정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 거예요. 지금도 사실 조급함은 있는데 앞으로 그게 더 강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걸로부터 이 사람은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른 것도 뭐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사실 균등한 비율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미치겠게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관계에 어떤 답을 계속 찾지 못하고 마냥 그냥 잘 풀리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사실 본인이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고민만 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좋다 이거야. 네가 원하는 거 그거 해결해라. 내가 요 정도 선에서 어떤 그 한 발짝은 물러서서 어떤 대책을 너에게 제시를 해주마.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따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약간 이 사람이 멀티가 안 되고 본인 스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고민이 다발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결이 안 되는 복잡한 상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사람 스스로도 미쳐가는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어떤 체계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사람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관계 종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이 사람의 어떤 정의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여러분들이 슬며시 던져보는 게 사실 답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게 제일 빠른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람이 스스로가 약간 복잡하고 어떤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 좋아. 그러면 내가 요 정도 기간까지는 이렇게 해줄게. 일단 그거부터 먼저 해결하고 와. 단 일주일이다. 단 2주일이다. 약간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게 좀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뭔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이렇게 터졌을 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것도 집중을 못하고 저것도 집중을 못하고 사람이 멘붕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갖고 있는 이 남아있는 기대치는 뭔지 한번 볼게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계는 외부적인 요인만 해결이 된다면 내가 언제든지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 관계가 험난하고 어떤 모험 그리고 약간 서로 간에 약간 불확실성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해서 신경 쓰는 어떤 마음은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환란이 많은 관계 그리고 다툼이 있는 관계 주변 상황에 대한 어떤 복잡함이 있는 관계라고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건 우리의 서로에 대한 마음은 어느 정도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만 해결하고 그런 모험들을 충분히 약간 극복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이 사람은 아직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문제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다툼이 있고 환경에 어떤 제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내가 이 관계를 제대로 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지점은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사람은 서로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의심은 품고 있지는 않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심한다거나 약간 본인의 마음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근데 환경적인 제약이 이 관계를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에 대한 마음만 있다면 이런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 정도는 이 사람은 가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힘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데드라인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요즘에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무엇이냐냐. 타워카드 나와요. 노카드 나오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 대한 화가 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괴리감 이 관계로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본인 주변은 되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마냥 억울하고 짜증나고 욱하고 마인드 컨트롤 안 되고 한숨 쉬고 막 머리 쥐어뜯고 이런 마음이 지배적으로 많았어요. 화가 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 억울한 마음, 왜 나만 안 돼? 왜 나만 이렇게 살아? 왜 나만 이런 걸 당하는데? 이런 생각들에 이 사람은 치우쳐져 있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마음이 좀 줄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이렇게 욱하는 어떤 감성이라든가 이 사람의 마인드 컨트롤 안 되고 약간 감정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런 마음을 좀 다잡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이런 다툼의 어떤 마음이 쉽게 봉합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방향 안에서 무언가를 제시를 해줘야지만 이 사람은 조급함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방법에 대한 어떤 괴리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조금 해결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앞으로 점점 커져갈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지. 지금은 뭔가 계속 약간 복잡하고 이 사람의 마음은 좀 괴리감을 느끼고 마인드 컨트롤 못하고 감정 기복 굉장히 커지는 마음으로 점점 더 마음이 변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점점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화가 되는 가장 큰 변화될 마음 뭐가 있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이 관계에 확실성을 줄 수가 없대요. 진짜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이 관계에 굉장히 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조급함을 갖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의 환경적인 요인을 해결하기에는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라고는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기에는 여러분들이 아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절대적으로 나는 네가 아까운 것 같아. 나는 좀 반대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관망하는 태도를 가지고 이 관계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 있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생각들 그리고 약간 조언을 원하시는 것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 누른 후에 하이프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보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그런 미치게 만드는 그런 마음 속에서 여러분들의 존재감은 어느 정도 있는지, 아니면 환경의 요인 때문에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건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사람이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어떤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고마움이 있는데요. 이게 약간 지배욕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이성적인 끌림이라든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놓지 못하는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굉장히 크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만큼 되게 뭔가 사람이 곱고 따뜻하고 순수한 영혼이 없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니면 서로에 대한 어떤 오해에 있어서,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너를 조금 더 핸들링을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확 이렇게 사로잡았으면 좋겠는데 네가 그렇게 잘 되지는 않는다 라는 생각을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것 같다. 여러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여러분들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건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최소한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요인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섭렵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을 내 걸로 어떻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이다. 이거는 최소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성적인 끌림이 엄청나게 강해서 뭔가 스킨십이라든가 이런 육체적인 욕망이 어마어마한 상태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원래 소유욕이라든가 이런 집착 이런 게 굉장히 강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단박에 무언가를 이렇게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강하신 시점이 지금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좀 밀어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지금 그런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네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육체적인 어떤 무언가 때문에 끌림을 느껴갖고 나한테 그러는 건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냥 마음의 어떤 끌림이 아니고 그냥 육체적인 끌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는 너를 다시 재고해보겠어 라는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마음을 나누지 않는 그런 관계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분명 여러분들을 굉장히 약간 좋고 따뜻하고 순수한 영혼이고 이런 느낌은 갖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태도가 달라진 게 본인이 뭐 어떤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전에 이 사람에게 보여줬던 어떤 태도와는 다르게 최근에 들어서 이 사람에게 좀 철벽을 치고 좀 선을 긋고 이 사람만의 행동에 약간 일침을 가하고 이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요인은 이 사람이 너무 어린애같이 구는 그런 면들, 그런 게 일갈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면이 진짜 이 사람의 진면목인지 진짜 모습인지 이거를 좀 가늠해보고 싶어하는 느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보자, 좀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마음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머리로 조금 생각해보자, 이 사람의 어떤 행동으로 나오는지를 좀 지켜보자 라는 그런 차분한 마음, 그리고 이성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좀 어떤 사람인지 좀 볼게요.
일단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이 어떤지. 이 사람 포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쉽게 포기 안 해요. 확실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연애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뭐든지 다 공유를 하기를 바라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되고 이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약간 교감을 나누고 공감을 나누는 소울메이트 같은 관계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근데 그 소울메이트 같은 어떤 관계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모든 거를 자기가 파악하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본인의 성향은 본인의 성향인 거고 상대방의 어떤 상황을 본인이 다 파악을 하고 그거를 내가 이해해야 돼라는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상황은 이 사람의 어떤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기준치에 맞춰서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그거대로 어떤 절충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일단은 포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기는 한데 본인의 일상 속에서 본인의 어떤 성향이 상대방에게 대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상대방의 성향을 본인에게 대입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절충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어떤 소울메이트 같은 관계가 되려면 상대방이 나를 교감을 해주고 상대방이 나를 공감을 해줘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정성 있는 사랑을 원하는 그런 연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이 사람은 본인은 T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T는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은 F형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감성형, 그리고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리고 본인의 어떤 질투심, 본인에 대한 어떤 욕구, 지배욕 이런 것도 좀 많은 사람인 거는 분명해요. 그래서 본인만의 방식으로 포기를 하지 않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본인만의 방식으로 교감을 나누는 그런 성향이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성격이 어떤지 좀 볼게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이거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이 가리키는 것 같은 그런 말투. 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쳐야 돼 라는 말, 워딩.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본인의 속내를 잘 드러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성격 자체가 회피형과 불안형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본인의 어떤 자격지심이라든가 회피형의 성향, 그리고 불안형의 성향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더 가리키려고 드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자존감이 높다거나 관계에 있어서 본인이 절충해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이해했을 때 본인의 어떤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때로는 되게 밝고 긍정적인 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밝고 긍정적인 면은 본인이 인정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어린애 같은 면도 있고요. 그리고 밝고 해맑은 그런 사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도 있어요. 근데 본인의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약간 그러면 불안형의 성향이 먼저 나오고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을 때 본인의 인정 욕구가 꺾이면서 이 사람 스스로가 자존감이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궁지에 몰릴 때, 본인의 불안해할 때, 본인의 자격지심이 뭔가 이렇게 자극이 될 때 이 사람 스스로가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본인의 결격 사유를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약점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고요. 본인의 약점이 어떤 드러날수록 본인이 더 당당해지고 강해지는 것 같은 본인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이 포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이 강한 모습을 어필하면 어필할수록 사실 본인이 뭔가 궁지에 몰려 있다거나 본인이 좀 열등의식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인내심은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포기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내심은 많은 사람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좀 정서적으로 어린애 같은 그런 면이라든가 해맑고 천진한 그런 느낌은 있어도 아직은 관계에 있어서 어떤 게 조율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어떻게 조숙하게 행동을 해야 되고 성숙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아직은 좀 정립이 안 되어 있는, 성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어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이 사람을 현재 미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요인에 의해서 한번 먼저 볼게요. 이 관계가 끝날 것 같은 거. 이 관계가 마치 이렇게 가다가 끝날 것 같거든요. 진짜 끝날 것 같거든요. 그게 미치게 만든대요. 이 사람은 또 이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가, 부담감보다는 이 본인은 마음은 아직 이 관계를 끝낼 만한 어떤 여지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비워낸다거나 이게 안 돼. 이게 안 되고 마치 이 관계가 싸움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끝난 건가? 아니면 싸운 건가? 이런 느낌 속에서 본인이 어떤 갈등을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끝난 건지 아니면 그냥 다툼인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점을 이 사람이 찾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 미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 외에 미치겠는 게 또 있는지 한번 볼게요. 돈을 조금 더 잘 벌었으면 좋겠다. 본인의 생활이 안정적이 됐으면 좋겠다. 금전적으로도 현재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은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주머니에 현금 상황이라든가 안정적인 상황이 안 되면 주변에 어떤 연애도 여의치 않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주머니가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같이 만나는 사람을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거나 약간 짜증을 낸다거나 약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일을 그만뒀다거나 아니면 금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거나 뭔가 투자에 실패했다거나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퍼센테이지 좀 보자. 어떤 게 더 미치겠는지,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더 미치겠는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금전 상황이 더 미치겠는지. 여러분들, 그리고 주변 상황. 주변 상황은 이 사람이 늘상 있었던 그런 느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올렛 카드가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맞아요. 하지만 지배적으로 미치겠는 어떤 마음이 나오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의 관계 때문에 미치겠는 마음이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이 사람이 현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본인이 여러분들을 막 소유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고 중독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포기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철벽을 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끝내는 건지 아니면 다툼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미치겠는 거지. 진짜 끝나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해소가 될란가? 이게 해소가 돼서 우리 관계 화해가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좀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생기면 또 회피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 그때 드러내고 싶고 이래요. 적극성은 없으면서 본인이 이 관계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답답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답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의 어떤 스탠스 뭔가 명확하지 않으면서도 관계에 있어서 해법을 주지 않으면서도 피하고 그리고 불안해하고 또 쉽게 포기는 안 하면서 주변을 맴돌면서 또 어떤 답은 찾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거든요. 때로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느낌, 딸을 키우고 있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도 본인이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느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게 최근에 뭔가 철벽을 친다거나 관계에 있어서 거리감을 두려고 했던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바뀌게 될 마음은 이 사람 호락호락하지 않네.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의 감정은 쉽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계속 요동치고 있으나 하지만 지고 싶지 않은 어떠한 마음. 열등의식이 이 사람이 절대 지고 싶지 않은 어떤 자존심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존심은 높으나 자존감은 낮은 사람은요. 한마디만 해도 본인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본인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너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지? 내가 일단은 내 일에 매진해 볼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약간 엉뚱한 거에 매진을 한다거나 약간 친구들을 막 열심히 만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일적으로 무언가를 타개해 보면서 본인의 어떤 입지를 다져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관망하면서 뭐 여러분들에게 먼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약간 지켜보면서 계속 약간 자존심을 부리는 그런 느낌. 그 가운데서 본인의 마음을 다잡지 못해서 계속 감정의 기복,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고 있는 그런 느낌은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어떠한 갈등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답답하다. 가지를 못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는 진짜 이 사람이 그런 요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갖고 있는 기대치는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요, 연애에 있어서 어떤 성향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누군가에게 중독이 되면 그 중독되는 어떤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군가를 쉽게 포기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어드벤처, 모험,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분명 아직은 이 관계가 끝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아직도 바라보는 마음이 일부는 남아있을 거야 라고 하는 기대치. 이런 기대치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의 어떤 성향상 본인의 어떤 이 생각들, 나는 누군가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진짜로 좋아하면 나의 이런 면들도 아직까지는 좋아할 거야 라는 마음 있잖아요. 상대방이 어느 부분에서 질리고 어느 부분에서 마음이 뜨고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마음이 차갑게 식게 되는지 그런 요인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연애 고자의 냄새가 슬렁슬렁 난다거나 이 사람 자체가 그거를 아직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본인에게 너무 집중이 되고 있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나를 완전히 포기하진 않을 거야. 나에 대한 기대치가 남아있을 거야.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는 그런 기대치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이 사람은 객관적으로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의 관계 안에서 연애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계에서도 연애가 좀 불편하게 흘러가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예상이 되어지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요즘 계속 반복해서 고민하는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 뭐가 있는지 우리 처음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데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손에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우라통이 터진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 사람에게 맞춰주고 이 사람에게 아주 행복한 미소를 보여줬던 그런 시기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철벽을 치고 이 사람에게 뭔가 차가운 말을 했던 거는 분명히 요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 처음에 안 그랬잖아. 근데 왜 그래? 너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의문점 그리고 퀘스천 마크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 것 같고 도대체 여러분들이 변함 요인을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핸들링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이 사람은 사로잡혀 있는 중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앞으로 이 사람이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점점 커져갈 그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지 남겨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아. 이 사람의 어떤 생각이 커지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의 커지는 마음은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메타인지가 안 되는 그런 흐름으로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의 어떤 줏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not the right time. 여러분들 아무것도 지금 시기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좀 관망해보고 지금 시기는 이 관계의 에너지가 서로 간의 불균형함이 조금 더 유지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풀지 말라. 그리고 무언가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어요.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명확하게 한 번 더 인지를 시켜주고 명확한 어떤 의견이 수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움직이지는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나오죠. Not the right time. Take action.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취할 시기가 온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나오죠. 상대방이 좀 답답해요. 자기만의 세상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상대방을 본인의 입장에서 지배를 해야 되는 그런 느낌. 본인의 입장에서 핸들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 그래서 어처구니 없지만 때로는 자기가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스탠스는 본인의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거이기도 합니다. 지고 싶지 않고 본인의 약점을 여러분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줄수록 이 사람은 본인의 약점이 드러난다라는 걸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관망하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치를 명확하게 가지고 그러한 기준치대로 여러분들은 이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줏대가 흔들리지 않는 것, 저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긍정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누른 후에 하이프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모랑님들 리딩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 과연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미치겠는지, 아니면 다른 요인 때문에 미치겠는지, 그 퍼센테이지는 어떻게 되는지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 먼저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속마음이 퀸 오브 컵스, 고마움이 있군요. 여러분들을 막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고 되게 따뜻한 사람이고 순수한 영혼이고 말하는 게 예쁘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센스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마구마구 들이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정력적인 느낌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성적으로 굉장히 정력적이다거나 뭔가 표현을 하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조금 우악스러운 그런 느낌도 어느 정도 있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이 이성적인 판단으로 본인만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제압하겠다. 약간 이게 지배 효과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잘해주고 싶다라는 의미도 있고, 자기만의 어떤 보수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 관계를 무조건 성공시키겠다, 잘해보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만의 기준치가 있어. 본인만의 기준치로 만들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요. 이 사람은 자기만의 가치관을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는 보여지고, 그 자기만의 어떤 성격 있잖아요. 이 본인만의 어떤 기준으로 누군가를 대했을 때 여태까지 연애가 원활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그게 좀 잘 되는 것 같고, 자기만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해도 여러분들을 좀 받아주고 따뜻한 면이 있고 센스 있게 자기를 잘 다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분들을 다루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나 같은 사람을 잘 다루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정진하게 되고 직진하게 되고 잘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 많이 좋아하기는 하네. 근데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고, 그리고 원활하게 가고 싶고, 어떤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 앞으로 이 관계가 더욱더 잘 가기를 바라는 어떤 열정과 의지, 여러분들은 있어요.
이게 Ace of Wands, Ace of Cups 다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은 정말 한결같이 크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여러분들만한 사람이 없다. 나를 다룰 수 있는 거는 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유가 있듯이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은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단 하나의 마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직은 마음속에 경계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교묘하게 나를 가스라이팅 하나 라고 싶을 정도로 내가 저 사람에게 다 오케이 맞춰주는 그런 부분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교묘하게 저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서 내가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 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마음의 어떤 그 확실하지 않은 어떤 경계, 의심 이런 거는 약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이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좋아하고 마음의 의지가 생기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애 성향과 이 사람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연애 성향. 이 사람 로맨티스트의 성향이 있네. 이게 집착이 있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한번 끝난 인연은 되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만날 때는 좀 되게 잘해주는 경향성도 있어요. 로맨틱한 그런 면도 있고, 이벤트 같은 것도 약간 종종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는 완전 T보다는 감성형이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끝나잖아요? 그럼 단호해. 아니다 싶은 게 있으면 단호해. 그러니까 자기만의 기준치는 명확한 사람인 건 분명해요. 근데 이 사람은 연락이 잘 돼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서로 간에 약간 연락의 패턴이 같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심, 이 이성에 대한 어떤 욕심, 그리고 이 집착 이런 것도 있어서 상대방의 주변에 남사친, 여사친 있잖아요. 그러면 막 이 사람 막 집중 안 돼. 이런 면도 좀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욕심도 있고 그리고 소유욕도 되게 강하고 저 사람은 나만 봐야 돼. 이런 것도 되게 강하고 약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끝나면 되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건 뒤가 없어. 이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아. 이런 단호한 면도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만날 때는 감성형이 막 빛을 발하는데 끝나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 인연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도 있는 거는 이 사람만의 기준치가 이래서 그래요. 가치관을 잘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만의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그거조차도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럼 이 사람 성격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요, 자존심도 엄청 강하고요. 그리고 리더십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로 봐선 여기 크로스킹 나오는 거 보면 이 사람 한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한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뭐 사자자리라든가 아니면 소수의 경우에는 사수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한여름 아니면 겨울이 되는 그 시점에 태어나신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사자자리는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클로스킹이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7월에서 8월 가는 그 한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해요. 자신감도 굉장히 강하고 리더십도 있고 삶에 대한 어떤 야망도 있고 그리고 좀 외향적인 성격이나 나름대로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책임감도 있는 그런 스타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완전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그 사수자리 같은 경우에는 독립성이 강하고 나름대로 이제 원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 목적 지향형, 그리고 지적인,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자자리의 성향이 조금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남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에 관심이 있고 남일에 관심이 없고 누가 옆에 지나가도 관심이 없으면 넘어지든 말든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글래스퀸 나오는 거 보면 완전 T 성향은 아니거든요. 그 나름대로 따뜻한 면도 있는 거예요. 따뜻한 면도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줬던 어떤 일들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 나라를 지배하는 왕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나름대로는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도 좀 센스 있게 귀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리더형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말에 힘도 있고 에너지도 좀 넘쳐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미치게 만드는 것,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큰데? 이 관계가 어그러질까봐 겁나는 느낌이 있고요. 현재 좀 불안한 흐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막 여러분들이 나를 포기하게 될까봐,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굉장히 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한 말들 있잖아요. 약속들, 그거 지키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 되게 많아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지켜서 나의 의지와 책임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순서대로 잘 가지 않고, 그리고 본인의 의지하고는 다르게 이게 좀 원활한 어떤 흐름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엠퍼러 카드가 나오는 거는 배우자의 카드라고 부를 정도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은 무조건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의 의지대로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가 약간 불안하고 힘들고 여러분들을 놓칠까봐 겁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외에 미치겠는 마음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봐, 여기서도 킹 오브 완즈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어떤 현재 삶에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보다 더 완성형을 만들어야 돼요. 완벽해야 돼요.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금전적인 어떤 따라오는 것들, 이게 완벽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벽주의, 그리고 목적지향형, 그리고 본인의 의지대로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강한 의지, 그리고 자신감이 넘치는 거에 따른 어떤 책임감이 따라오는데, 그 책임감이 그 하나의 오차도 없이 가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결혼을 할 때 그 이성에게 뭔가 금전적인 것들을 요구한다거나 막 금전적인 상황들을 막 이렇게 주저리 얘기해서 상대방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본인이 해야 돼. 본인이 해야 되고, 삶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딱 정하면 그거에 본인의 어떤 책임감이 발현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지켰던, 내가 하고자 했던, 말했던 어떤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일부의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 딥 옐로우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신경 쓰이고 있고, 집착처럼 여러분들에게 내가 했던 어떤 말들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삶에 대해서 어떤 완성형을 만들어 나가는 것, 본인의 의지대로 어떤 수입적인 거를 창출해 나가는 것, 완성형을 높여가지고 본인의 입지를 조금 더 전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명예도 상승하게 만들어 나가는 어떤 완벽한 어떤 상황을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인생 안에서 목표가 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더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거는 분명해요. 이거는 매사 본인의 인생 안에서 목표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만큼은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런 약속을 지키는 어떤 흐름 속에서 좀 다소 느슨해지고 느려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약간 불안해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현재는 여러분들 때문에 불안한 건 맞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때문에 불안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되는 거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본인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아요.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본인의 어떤 완성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실 8, 90% 이상은 여러분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을 위한 어떠한 면들이 책임감을 지키지 못했던, 본인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런 면들 때문에 불편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때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해주지 못한 본인 때문이라고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앞으로 점점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들에게 뭔가 본인만의 어떤 기준치로 무언가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점점 더 막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기 위해서는 이거를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점점 더 강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만의 도덕적인 관념도 굉장히 명확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그냥 단순히 진지하게 만나보자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결혼까지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서로 간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확실하게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 추후의 의심도 없이 나를 믿고 따르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 이게 굉장히 강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점점 더 여러분들에게 본인의 어떤 확신을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기준점은 더욱더 강화가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가지고 있는 기대치는 뭔지? 클라우드 카드가 나와요. 클라우드 카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뭔가 이 관계의 어떤 불확실성,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혼란스럽고 불안해하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가 그런 것들을 종식해야 돼 라는 생각.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건 맞아요. 근데 어떤 불확실한 요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요인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다 본인이 유발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을 탓하지는 않아요. 내가 너에게 엉뚱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약속에 대한 이행에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나를 뭔가 분명 이해해주고,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이 쉽게 변하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의 모성애라든가 여러분들의 따뜻한 어떤 심성, 그리고 부성애,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본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을 탓하는 마음은 정말 1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잘해야지, 내가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이행을 해야지, 약간 그거 본인이 못해준 거에 대한 어떤 답답함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 탓하는 마음은 정말 1도 없다. 진짜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에요. 정말 책임감이 강하고 삶에 대한 의지도 되게 강하고 자기만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리고 연애에 대한 어떤 정체성, 이것도 굉장히 강화가 되신 분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자기만의 어떤 가치관을 바꾸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나름대로는 도덕적인 기준이 있고, 그리고 본인만이 해야 되는 일들, 기준치는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상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면서 본인이 무언가를 약속을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강하신 분이라 책임감이 강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믿고 좀 따라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에요. 당장 어떤 답을 가져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미래까지 가져가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는 강하신 것 같은 생각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요즘 반복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 있냐? 여기서 보면 템퍼런스 카드 나오고 예스 카드가 나오잖아요. 이게 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서로 간의 대화를 끊임없이 해나가고, 그러한 과정 안에서 무언가를 쌓아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반지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교묘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관망해 나가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막 치솟아 오르는 어떤 마음들을 절제하고, 그때그때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고, 절제해 나가고, 그리고 이행해 나가고, 대화해 나가고, 이러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게 많은데, 그 방법, 그리고 시기, 이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보너스 카드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 사람이 앞으로 점점 커져갈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뭐가 있을지 제가 남겨놨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들 편인 수호천사님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람을 제일 잘 아실 거예요. Listen to your intuition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의 직관이 이 관계,
남아있는 긍정의 에너지를 더욱더 상승시킬지 아니면 부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갈지 이거를 제일 잘 아는 거는 여러분들이다. Ask your angels. 니네 천사님에게 물어봐. 나는 그냥 점심 먹고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냥 구경하러 온 거야. 왜냐면 이 리딩이 가장 흥미진진하거든 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의 직관의 길을 기울여 보십시오. 남아있는 에너지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게 경계를 일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인 거는 분명합니다. 다소 조선시대 영의정의 큰 자제 같은 그런 느낌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이런 거는 1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직관의 길을 기울이면 그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들, 의견들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긍정 기운 더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4번 카드 리딩 여기까지 하고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